공장 이른 아침 1971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붉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한 계절. 여전히 공장 기계들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다. 어슴풀에 새벽 동이 터오자 밤늦게까지 돌아가던 기계들이 그제야 하나 둘씩 멈추기 시작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새벽이 되니 입에서 하얀 김이 터져나왔다. 미숙과 순영도 야간 근무를 끝내고 노란 월급 봉투를 챙겨 찬바람을 피해 후다닥 탈의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 가서 목욕탕부터 다녀왔다가 나가는 거 어때? 집에서 씻으면 할매가 지랄하겠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 들어가면 할매 마실라가가 없을 시간이긴 한디. 그러면 일단 집에 가서 할머니 안 계시면 집에서 후딱 씻자. 그러지. 목욕탕 비라도 째비 아껴야지. 씻고 바로 양장점으로 가끄나? 아님 영화? 자주는 아니더라도 월급 받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양장점에서 옷 한 벌씩 맞춰 입는 게 두 사람의 낙이었다. 고향집으로 돈을 보내고 집세 내고 거기다 옷까지 맞춰 입으면 또 며칠은 공장에서 국수만 먹어야 했지만 그때만큼은 공장에서 나오는 국수도 맛있었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양장점 가는 게 안 낫겠냐. 야, 어째 밥 먹고 오치수를 잰단가? 밥 안 먹고 재야지. 아따 가시네. 그거 밥 한 끼 먹는다고 뭐가 달라진대. 배 나와야 양장점 먼저 가자. 너 알아서 해라. 미숙이 양장점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눈치챈 순영이 미숙의 말대로 양장점을 먼저 가기로 했다. 미숙과 순영은 공장 출근할 때에는 편한 바지에 티를 입고 수수하게 다녔지만 20대 아가씨인 두 사람 모두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미숙은 옷에도 관심이 많았고 옷 고르는 눈썰미가 좋았다. 어차피 공장에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니까 예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지만 퇴근 후에 놀러 다닐 때만큼은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공장을 벗어나서 놀 생각에 들뜬 두 사람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평소에 작업복을 예쁘게 걸어두는 미숙도 마음이 급해 옷걸이에도 걸지 않고 사물함에 대충 구겨 넣었다. 그때 탈의실 문을 열고 전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다녀오느라 잠을 못 자 쾌행해진 명자와 일하기 싫은 기색이 가득한 혜선이 함께 들어왔다. 왔냐. 언니들, 어머니는 어떻대? 좀 괜찮으시대? 허리를 좀에 삐끗한 거라더라. 며칠 누워있으면 괜찮단다. 다행이고만. 진주서 오자마자 출근한 거요? 잠은? 버스에서 좀 잤다. 근데 어째 혜선이 너도 같이 진주 갔다 온 것 마냥 몰골이 그러냐? 내도 고향이 좀에 멀었으면 좋겠다. 명자 언니처럼 하루 고향 갔다 온다 하게. 아따 가시네. 그거 배부른 소리 또 한다. 부모님이 근처에 있는 게 더 좋은 줄도 모르고. 근처에 있으면 뭐하노. 남동생만 공부시킨다고. 내는 이래 공장에 일하러 보내가지고 따로 사는데. 그래도 순영이 말처럼 근처에 사는 게 나아. 네가 아직 어려갖고는 뭘 모르는구만? 어리기는 언니 아들보다 꼴랑 2살 어리거든. 네 말 좀 그만하고 옷부터 갈아입어라. 언니들도 빨리 퇴근해라. 명자의 말에 혜선이 그제야 작업복 상의를 꺼내 들었다.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여기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건디? 그냥 일 안 하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버뜩 일 알아. 오늘 동수가 아침에 돈단 말이야. 늦으면 지랄한다. 명자가 민기적거리는 혜선의 팔을 잡아 끌었다. 명자와 혜선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숙과 순영도 갈아입던 옷을 마저 갈아입었다. 하숙집 아침. 미숙아, 할매 보이냐? 아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쪼까 더 올려봐라. 아따, 가시네 잘 좀 봐봐야. 하숙집 담벼락 아래 순영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고 그 위로 미숙이 올라타서 담장 너머로 집안을 살피고 있다. 어제 할머니가 이불 빨래 한다고 하더니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 이불들이 널려 있어 집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순영은 힘들게 상체를 들어 올렸다. 조금만 더 올려봐. 조금만. 아따, 가시네야. 너 겁나 무겁단께. 네가 담벼락에 잘 좀 매달려 봐야. 미숙은 순영의 등을 발판 삼아 까치발을 들어 담벼락 끝에 겨우 팔을 걸쳤다. 됐다. 안에 보이냐? 순영이 여전히 엎드린 채로 미숙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집안이 조용해요. 이제 내려봐라. 찬찬히 잘 살펴봐야 혀. 저번에 혜선이 가시네 집에서 몰래 씻다가 할매한테 걸려갖고 귀에서 피 나올 때까지 혼났다자녀. 할머니 맨날 신고 나가는 신도 없는디? 맨날 마당 바깥에다 두는디. 할머니의 신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미숙과 순영은 혹시나 걸릴세라 바람에 나폴대는 이불들 사이로 살금살금 몸을 낮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목소리까지 낮추어 속닥거렸다. 나가. 할매 오는지 볼 텐께 너 먼저 씻으랴. 그냥 둘이 들어가서 후딱 씻고 나오는 게 안 낫겠냐. 아, 나 할매 못 자고. 그럼 뭐 둘 다 혼나는 거지. 그래도 따로 씻는 것보다야 둘이 같이 씻는 게 안 빠르겠냐. 아따, 그래도 같이 씻는 거는 쪼까. 웃다. 우리끼리 뭔 내일을 한대. 목욕탕도 같이 다녔잖아. 목욕탕은 훨씬 큰디. 똑같아야. 후딱 씻고 나와야. 순영은 미숙의 말에 잠시 고민했다. 서로 망을 봐주는 게 나은지 빨리 같이 씻는 게 나은지. 그 고민할 시간에 다 씻었겄다. 퍼뜩 들어오란 게. 결국 순영이 미숙의 손에 이끌려 화장실로 들어갔다. 지난밤 공장 먼지를 깨끗이 씻어낸 두 사람은 아껴뒀던 화장품들을 꺼냈다. 순영은 자신보다 화장을 잘하는 미숙에게 자기 얼굴을 맡겼다. 섀도우에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니 지난밤 출근할 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었다. 음에. 나가 해줬지만서도 참말로 잘했단 게. 완전히 딴 사람이구먼. 순영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도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가. 네 화장 기술은 인정. 어째 신발 밑장 붙이는 것보다 더 잘혀. 순영의 화장을 다 해준 후에야 미숙은 자신의 얼굴에 분칠을 시작했다. 순영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능숙한 손길로 눈두덩이에 색을 넣고 입술까지 빨갛게 칠했다. 그 사이 순영은 자신의 옷장에서 지난번 맞춘 블라우스에 A라인 치마를 꺼내 입었다. 너 그 치마 입을 거요? 그럼 너 저번에 맞춘 기지바지는 나가 입어도 되겠냐? 남색깔. 그거 몇 번 안 입었는디. 깨끗하게 입을 거요. 응? 하루만. 나도 그거 아끼는 옷인디. 너도 알잖아. 나 옷 깨끗하게 입는 거. 한 번만 빌려주란 게. 알았어, 있어봐. 저 들고 올라갈게. 순영이 방에 옷을 가지러 간 사이 미숙도 얼른 화장을 마무리했다. 그때 대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누구? 미숙이랑 순영이가. 미숙과 순영은 심장이 덜컥했다. 아직 화장실에 물기가 다 마르지 않았을 텐데. 공장 아침. 같은 시각 주간 근무 중인 명자와 혜선. 혜선은 탈의실에서 나와서도
일하기 싫다며 투덜거렸다. 나도 미숙이 언니랑 순영이 언니랑 놀러 가고 싶다. 그럼 니도 야간 근무하지 그랬노? 아니, 내 말은 야간 근무, 주간 근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이 하기 싫다는 거다. 언니 언니는 일하는 게 좋나?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노?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버뜩 네 자리로 가라.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명자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혜선의 등을 확 밀었다. 자리에 앉은 혜선은 여전히 일이 하기 싫어 작업대 위에 쌓인 신발을 가지고 장단을 쳤다. 야, 얼른 준비해라. 똥 쏠 때 다 됐다. 금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작업장 문으로 동수가 들어왔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옷을 껴입은 동수의 배가 오늘따라 더 튀어나와 보였다. 자, 아직 안 온 사람 있나? 안 온 사람 없지? 오늘도 기계 만질 때 조심하고, 날씨가 추워갖고 난로도 피워놨으니까 특별히 불조심 좀 하자. 괜히 일 안 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사고 치지 말고. 정신 똑띠 차리고 빠릿빠릿하게 일해라. 알겠지? 동수는 작업장 문을 나갈 때까지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혜선이, 니 뭐하노? 일 빨리 시작 안 하나? 한다 해. 하지만 혜선은 말만 그렇게 하고는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다. 일하기 싫은 표정 가득해서는 작업대 위에 올려진 쪽가위를 가지고 남은 천과 실들을 잘게 쪼개고 있었다. 야, 얼른 일해라. 니 이거 미창 언제 다 붙일 끼고. 저번에도 네가 꿈을 대다가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가. 가시나 더럽게 노력하네. 그거 조금 더 한 게 그래 억울하나? 당연하지. 니 맨날 일 안 해가 내가 더 한다 이가. 오늘은 빨리 해라. 알았다. 할 거다. 하면 된다 이가. 혜선은 대답만 할 뿐 쪽가위로 더 자를 게 없어지자 이번에는 작업대 한쪽에 굴러다니던 딱성냥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 딱성냥이라는 게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게 만들어진 것인데 아무 곳에나 살짝 그어도 불이 바로 붙고 온도만 맞아도 불이 붙어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혜선은 미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작업장 안은 신발에 붙이기 위한 본드와 고무풀 등 각종 인화물질이 많은 곳이었고 거기다 난로까지 켜져 있어 아침부터 동수가 불 조심하라고 말하고 나간 거였는데 혜선은 그런 동수의 말을 잊은 지 오래였다. 야, 니 그거 만지지 마라. 불나면 어쩔 낀데. 야, 불이 그래 쉽게 나나? 걱정 마라. 어디 안 끄면 불 안 난다. 하지만 혜선의 말이 끝나자마자 혜선이 들고 있던 성냥에서 화르륵 불씨가 붙었다. 혜선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성냥을 획 집어던져 버렸다. 그 후 성냥에 붙은 작은 불씨가 작업장 입구에 있던 연료통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펑 하고 불이 크게 타올랐다. 불이야! 여공 한 명의 목소리에 작업장 안이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하숙집 아침. 미숙과 순영이 한창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목욕탕에서 목욕한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할매, 어디 갔다 온단가? 요 옆집 아줌매가 파 좀 구워놨다고 물을 오래서 갔다 왔다. 누구 언제 왔노? 밥은 묻나? 저희 오늘 월급 받아가지고 나가서 묵으려고 하는데요. 할매, 우리 지금 나갈 거요. 가시나들 월급 받아서 저금은 안 하고 홀랑 쓸라고 그러나. 아따, 쓸라고 돈 버는 긴디. 딱 모아가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비싼 밥 사물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 훔쳐 먼저 쓰간디요. 아이, 오늘만 받으셔. 내한테 월세 주고 학교 댕기고 너그 집에도 돈 보내고 나면 저금할 돈도 모자라겠구만. 어디 나가서 밥을 사물라노? 있어봐라. 밥 차려줄 테니까 묵고 나가라. 아따, 할머니. 우리 지금 배가 안 고프단게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텐께 그 할머니는 들어가서 한 잠 주무쇼잉. 순영은 할머니 팔짱을 끼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할머니 방에 이불까지 펴주고 나온 순영은 미숙에게 얼른 나가자고 손짓을 했다. 할매, 우리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에서 소리를 쳤다. 너그 일찍 댕기라. 공장 아침. 얼른 나가야! 야, 이거 신발 없잖아. 신발 챙겨야 되는 거 아이가? 일단 우리부터 나가야지. 여공들은 만들던 신발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연료통으로 옮겨붙은 불은 작업장 안에 널려있는 인화 물질들을 삼키며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혜선은 자신이 던진 성냥 하나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늦게 작업장 입구로 뛰어나갔다. 혜선아, 내 좀 살리도.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탓에 넘어지고 밟히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 사람들 속에 누군가 혜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혜선이 돌아보자 자신의 옆자리 금이가 사람들 틈에 넘어져 밟히고 있었다. 혜선은 금이를 일으키려고 손을 뻗었지만 밀려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휩쓸려 계단 밑으로 굴러내려갔다. 혜선은 밖으로 나왔지만 자신의 손에 스쳤던 금이의 손끝에 온기가 계속 남아있었다. 밀려 나오는 사람들 틈에 금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얼굴에 검은 그을림을 묻히고 밀려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이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동수도 작업장 건물 2층에서 펑 하는 소리에 뛰어나와 보니 공장 밖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검정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 걸 보고 동수는 소화기를 들고 작업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살려주이소! 2층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여공들도 있었다. 밑에서 남자 직원들이 뛰어내리는 여공들을 받아보려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일로 뛰어내리라! 이거 뛰내리라. 걔 안타! 내가 받을 테니까 버뜩 뛰내리라! 뛰내리라. 안 그러면 죽는다! 창문에 매달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자 다른 여공이 남은 창문 틈으로 몸을 우겨 넣었다. 야, 니 안 뛰어내릴 거면 내가 먼저 뛰어내릴란다. 여공 한 명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자 다른 여공들도 줄지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몰려왔다. 남자 직원 몇몇이 뛰어내리는 여공들을 받는다고 움직였지만 제대로 받아낼 수가 없었다. 그 탓에 뛰어내린 여공들은 여기저기 살이 찢기고 부러졌다. 다른 직원들도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려고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잠잠해지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안에 사람들이 더 있단게요.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연기에 화학약품까지 더해져 작업장 안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뒤늦게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은 공장 건물을 다 집어삼키는 중이었다. 양장점 낮. 미숙과 순영은 남포동에 있는 단골 양장점으로 들어갔다. 듬직한 남자가 애교 섞인 콧소리로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있어. 여러 양장점을 다녀봤지만 이곳만큼 옷을 마음에 들게 해주는 곳이 없었다.
가게 주인인 영신은 큰 키에 다부진 몸을 가진 남자였다. 처음 미숙과 순영이 양장점에 들어섰을 때 자신들보다 큰 남자가 화장에 매니큐어까지 칠한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려 나가려다가 붙잡혀서 옷을 맞춰 입은 걸 시작으로 단골 손님을 넘어서 이제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우리 왔어야. 그 신하들 왔나? 엄마, 너는 어째 갈수록 옷 색깔이 화려해진다냐? 이 정신 없단께. 엄마 패션도 모르는 가수나 요 정도 입어줘야 나이트클럽 가서 눈에 확 띌 거 아이가. 말 나온 김에 오늘 밤에 한번 가자. 맞다. 우리 영화 보기로 했는데. 무슨 영화? 왜 내 어깨만 물어하노? 나는 미워도 다시 한번 보러 갈 건디. 뭐 너도 갈 거면 같이 가고. 갈 끼다. 같이 가자. 일단은 옷부터 좀 보고 갈 것이. 가수나들 오늘 새 디자인 나온 것도 어찌 알고? 아따, 우리 월급날 맞춰갖고 새 옷 맹근 것은 아니고. 귀신 같은 가수네. 그래서 안 볼 끼가? 진짜로 우리가 언제 안 본다고 했대. 나는 허리야 치마랑 조끼 맞추려고. 저기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입어봐라. 미숙이 영신이 들고 나온 남색 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여짝 어깨에 넓이를 쪼까 좁게 해줄 수 없냐? 미숙이 가수네. 역시 눈썰미 하나는 끝내줌.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여기 줄이려고 했다. 미숙이 영신과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추고 있는데 순영이 바깥을 쳐다보며 말했다. 야, 저거 뭐다냐? 뭐지? 거울에 비친 미숙의 모습 뒤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 엄마야, 저기 불나나 보다. 연기가 장난 아닌데. 영신의 말에 미숙이 순영이 바라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메, 저기 우리 공작 쪽 아니냐? 설마 야야, 우찬호 맞는 것 같다.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우리 공장이 맞긴 하대. 명자랑 혜선이 일하고 있는디. 혹시 모른게 한번 가보게. 영신아, 조끼 어깨 조금만 줄여놔야 찾으러 올 텐게. 미숙은 입고 있던 옷을 후다닥 벗고 순영과 함께 양장점을 급하게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앞 낮. 미숙과 순영이 도착했을 때도 공장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와 불꽃이 함께 솟아오르고 있었고 주변은 매캐한 공기로 가득했다. 공장으로 가는 골목길엔 소방차 여러 대에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미숙과 순영은 주변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라도 공장 근처로 갈 수가 없었다. 말 그대로 공장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미숙과 순영이 공장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 쟤 때문에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변한 동수가 기침을 하며 나왔다. 어메, 저거 동수 아니오? 맞는 것 같은데. 조장! 순영이 손을 흔들며 동수를 불렀다.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 동수가 있는 쪽으로 간 두 사람은 동수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가까이서 본 동수는 얼굴만 까만 것뿐만 아니라 옷도 여기저기 찢겨 피가 나고 있었고 손에도 화상을 입은 듯 살이 검붉게 부어 있었다. 너가 여기 와 있노? 야간 근무 아니었나? 불나한 거 보고 뛰어왔지. 이게 다 뭔 일이다요. 어메, 조작 몰골이 말이 아니네. 괜찮대요? 내는 괜찮다. 근데 명자랑 혜선이는 어디 있대요? 명자는 아까 구급차에 실려갔을 기다. 혜선이는 못 봤는데 공장 안에도 없는 것 같더라. 병원으로 갔을 수도 있다. 아따, 조장도 은능 병원을 가야 쓰겠구만요. 근데 손이랑 얼굴이랑 성한 데가 하나도 없구먼. 그래, 내도 병원 가야지. 너도 메리놀 병원으로 가봐라. 아까 보니 메리놀 병원으로 간다고 하더라. 거기 명자랑 혜선이 있을 기야.
조장은요? 그러면 우리랑 같이 가재. 내가 불 꺼지는 거 보고 누가 먼저 퍼뜩 가봐라. 동수는 한숨을 쉬며 소방차 물길까지 삼키며 타고 있는 공장을 허탈하게 바라봤다. 미숙과 순영은 구급대원이 동수를 데리고 가는 걸 보고 나서야 평소에 돈 아낀다고 절대 타지 않던 택시를 잡아타고 메리놀 병원으로 향했다. 메리놀 병원. 낮. 병원 입구는 구급차로 꽉 차 있어 택시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병원 근처에서 내린 미숙과 순영이 병원 입구를 향해 뛰었다. 응급실에 자리가 모자라 병원 입구부터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의사부터 간호사, 환자들의 보호자까지 몰려서 병원 안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숙과 순영도 헉헉거리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복잡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응급실 앞에서 아무나 붙잡고 자신의 딸 이름을 말하며 찾아달라고 울었다. 미숙과 순영도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붙잡고 권명자와 이혜선 이름을 물었다. 여 혹시 권명자랑 이혜선이하고 여기 안 왔던가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따, 그럼 우째 찾는단가요? 저기 안쪽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명단 넘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간호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미숙과 순영을 쌩 하고 지나쳐 병원 입구 쪽으로 나가버렸다. 두 사람은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순영아, 여짝에 명자가 있어야? 시커먼 재가 얼굴이며 옷에 묻은 채로 산소호흡기를 낀 명자가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이분 보호자 되십니까? 같이 사는 언닌데요. 괜찮은 거 맞단가요? 그게 지금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러면 못 일어난단가요? 의사 선생님, 우리 명자 좀 살려주셔. 야가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이래 죽어버리면 억울해서 안 되는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영이 의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숙도 순영이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의사의 다른 팔을 붙잡고 같이 매달렸다. 의사 선생님, 우리 명자 좀 어떻게든 좀 살려주셔. 아니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그 연기를 마시긴 했는데 산소호흡기 달아났으니 곧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명자는 안 죽는 거죠? 괜찮은 거 맞단가요? 네, 여기 계시다가 환자 일어나면은 저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참말로 고맙구만요. 근데 이혜선이라고는 안 왔단가요? 지금 환자 이름까지 파악하는 게 힘들어가 여기 없으면 다른 병원 갔을 수도 있고 뭐 괜찮은 사람들은 또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야, 참말로 감사하지라.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가고 난 뒤 미숙과 순영은 혜선을 찾기 위해 북적북적한 응급실 안을 돌아다녔다. 아무래도 혜선이는 없는 것 같지? 괜찮아져갖고 집으로 갔을란가. 그러면 네가 집으로 한번 가봐야. 나가 여기 있을 텐께. 알았어야. 나가 하숙집에 혜선이 있는가 보고 올 텐께 네가 명자 옆에 좀 있어야. 아마 할머니도 연기 보고 놀랄 수도 있을 테니까 얼른 집에 한번 가봐야. 나가 너 집에 도착할 때쯤에 집으로 전화를 할 텐께. 순영은 미숙에게 명자를 맡기고 급하게 하숙집으로 향했다. 하숙집 오후. 이 뭔 난리래. 월급 받은 걸 택시비로 다 쓰겠구먼. 순영은 택시비 걱정을 하면서도 급한 마음에 병원 앞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하숙집 골목 바로 앞까지 와서 택시에서 내린 순영은 하숙집까지 뛰어들어갔다. 할매,
야, 이 가시나야, 너가 어디 있었노? 지금 너가 공장 홀라당 탔단다. 하루야 그 갔다 오는 길이요. 할매 혜선이는? 혜선이 왔단가? 혜선이 가시네는 왔는데 명자가 소식이 없다. 명자는 병원에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왔어야. 혜선이는 어디 있던디? 괜찮대. 다친 데는 없대. 모른다.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가시나가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는다. 뭘 물어도 답도 안 하고 계속 울고만 있다. 명자는 가는 개안나? 어디 많이 안 좋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연기를 좀 많이 마셨다는디 좀 있으면 깨난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야. 그 미숙이가 옆에 있다가 깨나면 집으로 전화 준다고 했으니까. 순영은 우선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나서 혜선의 방문을 열었다. 해가 일찍 지는 탓에 방이 벌써 깜깜한데도 혜선은 불도 안 켜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야 혜선아 너 어디 다친 데 없냐? 순영이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 방에 불을 켜고 혜선에게 다가가자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웅크린 채 혜선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다. 야 너 어디 아프냐? 어디가 아픈겨? 순영이 혜선의 어깨를 흔들자 눈물 콧물이 범벅된 혜선이 고개를 들었다. 야, 니 어디가 안 좋냐? 퍼뜩 일 나야 병원 가게. 언니, 금이가 뭐? 금이는 병원에서 안 찾아봤는디? 금이가 내 불렀는데 내가 못 잡아줬다. 웃잖아. 걔 잘못했으면. 아이고, 아니요. 금이 괜찮을 거예요. 별일 없을 텐게 걱정 말어야. 언니야, 내 때문에 금이 잘못했을겠다. 그러면 진짜 웃잖아. 혜선은 순영의 품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성냥 한 개비가 이렇게 큰 불을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금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금이의 손을 놓쳤다는 사실이 혜선을 더 힘들게 했다. 혜선이 공장에서 빠져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차가 도착하자 덜컥 겁이 나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도망을 쳤다. 혜선이 방에 들어와 있을 때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혜선의 방까지 들려왔다. 할매, 이 집 아들 공장에 불났다 카던데. 뭐라고? 지금 난리도 아라예. 그 죽은 사람 있다 카던데. 뭔 난리고? 큰아들은 아까 놀러간다 했고 혜선이 가시나는 들어온 것 같던데 명자가 아직 안 왔던데. 할머니가 혜선의 방문을 두드렸다. 굳은 표정의 혜선이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야야, 너 그 공장에 불났다는데 니 어디 다친 데는 없나? 혜선은 할머니의 물음에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걔안나? 그러면 명자는? 가는 어디 있노? 몰라 얘. 혜선은 계속 고개만 흔들 뿐 할머니의 말에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혜선이 놀라서 저러나 싶어 더 물어보지 않고 집 앞에서 혹여나 명자가 올까 기다리는 중에 순영이 온 것이었다. 혜선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다. 자신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혹시 죽은 사람이 금이면 어쩌나 하고 자책했지만 누군가에게 먼저 자신이 불을 냈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었다. 순영이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보는데도 눈물만 날 뿐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는 혜선을 달래다가 밖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혜선의 방에서 나왔다. 여보세요. 순영아, 나 미숙이. 미수가 명자는 깨 낫는가? 링거액 맞고 있는 거 다 맞으면은 집에 가도 된대. 혜선이는? 혜선이 집에 있더라고. 근데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놀라서 그런가 아가 계속 울어야. 아따, 놀라서 그런갑네. 네가 잘 좀 달래줘야. 명자 깨나면 데리고 갈 테니까. 아, 할머니한테도 너무 걱정 말라고 전해. 이 알았으니까 조심해서 와라이. 미숙이가 명자는 괜찮다나? 혹시나 명자와 미숙이 올까봐 추운데도 밖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전화 벨 소리에 집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아따 할매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뛰댕긴단가. 명자 괜찮다고 좀 이따 집으로 온다요. 아이고야, 참말로 다행이다. 우리 집 아들은 그래도 큰일 없어서. 내가 너가 다쳤을까봐 얼마나 놀랬는지 아나? 아이고야, 참말로 다행이다. 우리 집 아들은 그래도 큰일 없어서. 내가 너가 다쳤을까봐 얼마나 놀랬는지 아나? 할머니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숙집 골목, 밤. 미숙은 병원에서 명자를 부축해 택시를 잡아탔다. 언니야, 걱정 많이 했지? 그래, 나만 걱정했간디. 순영이 가시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단 게 할머니도 엄청 걱정하고 있었다 아느냐. 너 안 일어날까봐 어찌나 겁나든지. 내 때문에 택시비도 많이 쓰고 내 미안타. 그런 소리 말어야?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너 괜찮으니 나는 그걸로 됐단게. 미숙과 명자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골목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시끄러웠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골목에 다 나와 있었다. 미숙과 명자도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하숙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숙집 대문으로 혜선이 경찰들 사이에 끼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혜선을 붙잡아가는 경찰들을 맨발로 쫓아나와 막아섰다. 아니, 야를 와 잡아갑니까? 이 혜선 씨가 공장에 방화하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가 조사를 가는 겁니다. 야는 그럴 아가 아닌데요. 예. 그건 조사해봐야 아는 기고 어느 할머니 모시고 들어가서. 경찰을 계속 쫓아가려는 할머니를 순영이 붙들었다. 할매 조사만 한다 안아요. 괜찮을 건게 걱정하지 마시오잉.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 미숙과 명자의 곁을 혜선이 탄 경찰차가 스쳐 지나갔다. 하숙집 아침. 순영과 명자는 아침부터 미숙의 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미숙이 옆집에서 얻어온 신문을 펼쳐 소리내서 읽었다. 지난 오전 부산 동구 신발 공장에서 큰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공장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공장 직원 이모 씨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현재 이모 씨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다, 이게 다 뭔 일이대? 그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고? 혜선이는 그러면 인자 어찌 되는 기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닐 건데. 미숙의 말을 끝으로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분명 혜선의 잘못이었지만 혜선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기에. 하지만 사소한 장난으로 인해 공장이 전소하고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죽고 다친 탓에 세 사람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했다. 미숙도 신문 속 다 타고 뼈대만 남은 공장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신문을 발 밑으로 던져버리고 명자의 옆에 따라 누웠다. 당분간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 세 사람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